자, 수고합니다. 그러면 감각신경에 가해진 자극이 중추신경계를 거쳐 반응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CFI는 여기 밑줄 최성신경이다. 이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CFI는 최성신경이래. 이게 최성신경이래. 최성신경이래. 그러니까 이런 걸 안 읽고 내가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 나도 학교 시험 문제 이게 나왔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최성신경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 말초신경의 최성 무슨 신경이라고 봐야 돼? 운동신경으로 봐야 되겠지. 최성 운동신경으로 봐야 되겠지. 알겠어요? 최성 운동신경으로 봐야 된다. 알겠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억 말하는 거야. 기억이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동공의 크기가 커졌다. 어두운 곳에 가서 동공의 크기가 커졌다. 그렇게 돼 있어. 이거 무슨 반사야? 동공반사가 돼야 되겠지. 동공반사는 됐어요. 동공반사야. 코가 좀 막혀가지고 좀 답답하네. 그죠? 동공반사가 돼야 되겠지. 자, 기억 보자. 가해 반응이 일어날 때 흥분의 경로는 A, B, C다. 이거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얘가 최성신경이니까 동공반사는 무조건 반사 중에서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이건 교감신경에 가까운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최성신경이고 지금 얘는 말 잘못한 것 같아. 동공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동공의 크기가 커진 거지. 됐니? 그러니까 커진 거니까 얘는 무슨 신경이 돼야 되는 거야? 선생님 고민을 많이 하고 들어와 있는데 자 봐. 답지에는 이렇게 돼 있어. 답지에는 얘가 무슨 신경으로 돼 있는 거야? 교감신경으로 돼 있는 거야. 교감신경으로 돼 있는 거야. 교감신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여러분 봐봐라. 얘가 지금 무슨 신경이야? 운동신경이지. 운동신경이지. 최성신경이니까 최성운동신경을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동공이 커졌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동공반사가 돼야 되겠지. 동공반사가 돼야 되겠어. 알겠니? 그럼 동공반사는 운동신경이니까 운동신경이 아닐까? 어떨 것 같아?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답지에는 아니라 그러거든? 근데 선생님은 이게 운동신경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 알겠니? 그러니까 이것도 최성 운동신경일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답지에는 얘를 뭘로 보겠다는 거야? 부교감신경이거나 이렇게 보겠다는 건데, 알겠니? 근데 우리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동공이 커진 건 뭘로 봐야 되겠어? 아무래도 운동신경으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요건 답지를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아까도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동공반사는 운동신경으로 봐야 되겠어. 알겠니? 그러면 동공반사를 있는 건 뭐야 돼? 홍채반사지. 그럼 그 홍채도 하나의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근육으로 볼 수 있어. 얘도.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답을 딱히 아니다, 예스다, 논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지대로 간다 그러면 얘는 다시 보자. 그러니까 답지대로 설명을 하면 이 답지는 뭘로 설명하겠다는 거야, 쟤를? 교감신경으로 설명하겠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생각으로는 그걸 교감신경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동공반사도 운동신경에 포함될 것 같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니?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는 누가 학교 시험에 문제가 나와도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물리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이런 데 있는 거지. 딱히 얘를 교감이라고 정의낼 수가 없어. 만약에 말이다. 요 지문이 어두운 곳에 가서, 어두운 곳이다. 어두운 곳에 가서가 아니라 누가 놀래켜가지고 동공이 확장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래? 그렇지. 그렇다 그러면 그건 교감신경이 확실하지. 그건 확실하단 말이야. 그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 근데 이게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동공의 크기가 확장된 거란 말이야. 이거는 아무래도 교감신경보다는 그냥 동공반사로 봐야 되겠고, 동공반사는 운동신경의 영역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A, B, C를 모두 맞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나는 답으로 5번으로 하겠습니다. 답지는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이게 어디에 또 다시 나오냐면
이게 여기서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어디 있냐면 봐봐. 19번 봐봐. 19번 가자. 이렇게 돼 있지. 똑같은 문제야. 근데 얘는 말이야. 어이씨.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지. 똑같은데 짐은 누가 돼야 돼? 니은이 돼야 되겠지.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무의식적으로 깜빡했어. 얘도 무의식적이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 얘도 동공반사지. 얘는 동공반사야 분명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눈을 깜빡였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얘도 마찬가지지. 디귿, 니을, 미음은 무슨 신경이야? 전부 다. 봐봐. 감각격. 자, 다음은 감각기 가와 나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중추를 통해서 ABC로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뭘로 들어왔겠어? 얼굴로 들어와서 얼굴로 나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갑니다. 니은. 눈에 먼지가 들어와서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였을 때 전달되는 경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는 가나 A가 돼야 되겠지. 이건 맞는 말이 돼야 되겠지. 됐어요? 얘는 지금 뭘로 봐야 되겠어? 눈꺼풀이니까 눈을 깜빡인 거니까 눈꺼풀이란 말이야. 눈꺼풀이야. 그러니까 얘는 뭘로 봐야 되겠어? 그냥 운동신경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아까 그거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단 말이지. 디귿 해보겠습니다. 날아오는 공을 보고 다리를 움직여서 공을 피했을 때는 날아오는 공을 봤으니까 출발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알겠니? 보고 피한 거지. 됐니? 그러니까 그 감각기관은 어때야 돼? 눈이어야 되는데 나로 들어온다는 건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아. 아까 그 5번 말하는 거야.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아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나는 5번에서 답을 5번으로 봐야 돼. 기억을 맞겠다고 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이게 계속 의문이 되면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 알겠어요? 이게 내신에 내면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됐습니까? 또 다음 질문 받을게요. 이제 나머지는. 질문 받읍시다. 뭐 질문할까요? 질문 받읍시다. 뭐 질문 있어? 아까 혜선이 뭐 별표 있는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뭐 아까 뭐 질문 있는 것 같은데? 혜선 아까 뭐 했어? 뒤쪽에 불러 일단. 자, 49번 많이 뒤쪽이네. 사임 앞쪽에 뭐 있던데? 35번 이것도 많이 뒤인데? 35번 앞에 질문. 35번보다 앞에 질문. 35번으로 가요? 가. 35번으로 쭉 간다. 알겠니? 쭉 갑니다. 쭉 간다. 쭉 가도 되지? 간다. 35번으로. 35번으로 너무 이거 좀 되냐? 39번. 36번이요? 35번. 요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야. 그래서 잼민아, 이 문제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야. 알겠어요? 엄청나겠지. 됐어요? 34번 먼저 합시다. 34번 안. 이것도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엄청 중요해. 이건 내신에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어요. 이 호르몬이 시험 범위가 들어가면 34번도. 근데 사이마 질문은 35번 했지만 34번도 해보자. 이제 숙제 안 한 멤버들 지금 서 있잖아. 쟤들 왜 서 있는 줄 알지? 숙제를 안 해서 서 있는 거야. 오늘 숙제 안 했는데 서 있기로 했거든. 그치? 앉아있는 숙제 다 한 거잖아. 그치? 자, 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고. 됐어요? 가자. 건강한 사람의 체내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티록신이죠. 갑상샘, 그 다음에 TRH, TSH, 갑상샘 티록신입니다. 얘는 촉진이고 억제입니다. 혀는 호르몬의 분비 이상이 있는 사람 가나다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티록신의 분비량일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가나다는 각각 시상, 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중 한 곳에 잘 봐. 답은 여기 있는 거야. 자, 갑니다. 이 문제 답은 여기 있는 거야. 이 환자 중 한 곳에 문제가 생겨서 티록신이 과다하게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이 환자가 어떤 사람이래? 다시 할게. 각각 시상, 하부,
뇌하 수체 갑상선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가 되는 거야. 이 세 개가 있는데 잘 봐. 얘는 환자래. 근데 어느 중 한 곳에 문제가 생겨서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환자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됐어? 여기까지 됐니? 자, 지문 분석은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인데 어디가 문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갑니다. 정상인은 얘는 뭐라는지 모르겠어. 정상 범위? 옆으로 화살표가 정상 범위래. 잘 봐. 간은 아이고 하나 둘 셋 어이구 전부 다 나왔어. 됐니? 전부 다 티록신이 과다한데 얘는 지금 뭐가 돼야 되겠어? 얘는 지금 보자. 어디가 문제가 돼가지고 설라문에 다 문제가 된 거야. 물론 기억과 니은은 TRH, TSH 중에 하나래. 자, 봐. 얘는 해볼게. 얘는 두 군데 문제가 생겼어.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두 군데 티록신이 과다해. 얘는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한 군데만 티록신이 과다해. 문제는 어렵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어딘가 이상이 생겨서 조건은 뭐야? 티록신이 과다하죠. 그런데 얘는 TRH, TSH 중에 하나래. 됐어요? 어디 문제가 생기면 세 개가 다 나올 거고 어디 문제가 생기면 티록신만 과다하겠어. 간단하지. 뭐야?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겨봐. 됐니? 그럼 티록신이 과다하게 나온다는 건 얘가 문제가 생겨서 TRH를 과다 분비하겠지. 그럼 TRH가 과다 분비되면 TSH가 과다 분비되겠지. 그럼 TSH가 과다 분비되면 갑상샘은 다 과다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환자는 다 뭐가 있어야 돼? 티록신이 과다 분비인데 어디가 과다 분비일 때 이 세 개가 다 과다 분비가 돼야 되겠어? 그렇지. 시상하부 이상이네. 얘 시상하부 이상이야. 이 사람은 시상하부가 이상합니다. 시상하부가 이상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 사람 봐봐. 하나는 적게 나오는데 어디가 많이 나왔어? 얘가 많이 나왔지. 하나는 정상이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과다하지. 그러니까 티록신이 많이 나오겠지. 안 봐도 얘는 누구겠어 그러면? 티록신이 과다하게 나오려면 누가 나와야 되겠어? 그렇지. TSH가 나와야 되겠지. 얘가 과다했기 때문에 그럼 얘가 아마 TSH일 것 같고 얘가 누구야? 뇌하수체가 문제가 되는데 뇌하수체. 뇌하수체가 이상한 거야. 그러면 얘가 이상하지. 그래서 얘가 과다 분비해서 티록신이 과다 분비하겠지. 얘가 시상이야. 시상하부에서 TSH, TRH겠지. TRH는 정상이야. 왜냐면 얘가 과다 분비하면 얘는 정상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정상이면 얘를 분비 안 하겠지. 얘를 분비 안 했는데도 얘가 뭐가 돼야 돼? 이상한 놈이지. 그래서 얘가 과다 분비하니까 티록신이 두 개가 과다해? 너 지금 뭐가 문제야? 뇌하수체가 문제고 TSH가 과다 분비돼서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는 거야. 됐니? 근데 얘 봐라. 두 군데가 작아. 어차피 얘는 TRH 아니면 TSH라 그랬지 아까. 내가 이걸 얘기 안 하더라도. 근데 결과로 뭐가 나와? 티록신이 과다 분비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얘는 그렇지. 얘도 정상이야. 얘도 정상이고 얘도 정상인데 얘가 문제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 얘가 문제가 돼서 지가 막 티록신을 과다하겠지. 그럼 이게 티록신이 과다하면 얘네 둘이 정상이라면 TRH, TSH를 분비를 억제하겠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억제됐는데도 갑상선에서 티록신이 짱 나오고 있는 거네.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누구 분비 문제야? 갑상선에서 문제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갑상샘 이상이 돼야 되겠지. 됐어요? 이 문제 너무 시험이 많이 나온다. 알겠니? 굉장히 많이 나와.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 티록신 부족으로도 문제를 낼 수가 있겠지. 근데 대부분 90%는 티록신 과다로 문제를 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기억 문제는 안 풀게요. 문제 해석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많이 나온다. 진짜 많이 나와. 이 문제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이건 실험이니까 실험 잘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35번. 중요하다. 35번 너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 엄청 나와. 자, 다음은 티록신 분비 조절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티록신과 TSH입니다. 티록신 어디서 나와?
갑상샘에서 나오고 TSH 어디서 나와야 돼?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겠죠? 간다. 이제 나온 거야. 자,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지 ABC를 준비합니다. 생지 줍니다. A 줍니다. B 줍니다. C. 자, G ABC를 준비합니다. B하고 C는 갑상샘을 제거함. 우후, 불쌍한 쥐네. 굉장히 불쌍하죠. 얘들 갑상샘이 없습니다. 갑상샘이 제거됐어요. 얘도 갑상샘이 제거됐어요. 불쌍한 두 마리의 쥐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 쥐는 무슨 특징이 있어? 그렇지. 티록신 분비가 안 되는 쥐지. A라는 쥐는 정상 쥐야.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슬퍼 보이냐? 쥐가 슬퍼? 괜찮아. 실험용 쥐야. 우리 가희가 또 애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또 쥐가 슬퍼하기는 자식. 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간다. B하고 C의 갑상선을 제거하고 A, B, C에다가 혈중 기억의 농도를 측정했어. 기억의 농도를 측정했다고? 근데 기억은 티록신 아니면 누가 돼야 돼? TRH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기억의 농도를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기억의 상대값이 조금 이따 가자. 요거. 그다음에 기억의 농도를 측정했어. 그다음에 봐. 나의 BC 중 누구야? 갑상샘이 제거된 G에다가 기억을 주사했더니 니은의 농도를 측정한 거야. 기억은 뭔지 모르겠으나 기억을 먼저 주사하고 그 다음에 누구? 니은의 농도를 측정했어요. 나다에 대한 측정 결과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갑니다. 요거부터 하자. 그러니까 지금 뭐가 돼야 돼? 뭘 분비했어? 다시 봐. 유전적으로 동일했는데 얘가 뭐 제거된 거야? 갑상샘을 제거되고 A만 뭐가 있어? 갑상샘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B, C의 갑상샘을 제거한 후 여기 본다. 기억의 농도를 측정했어. 근데 기억은 누구야? 티록신 아니면 TSH 중 하나죠. 그러면 기억은 티록시겠어? TSH겠어. 다시 할게. 기억은 티록신이겠어? TSH겠어. 발음도 안 좋네. 얘는 왜야? 티록신이야. 왜 티록신이겠어? 그렇지. 봐라. 이 자료를 보면 A만 많이 나오고 B, C는 안 나왔지. 근데 둘 중에 하나가 TSH 아니면 티록신이. 잘 봐야 돼. 얘는 TSH. 얘네들 B, C 혹시 이해 안 가는 사람 있는 것 같아. 얘네들 TSH의 농도는 어떨까? 얘네들 지금 살아있는 쥐야. 살아있는 쥐니까 어떻게 되겠어? 갑상샘이 제거됐지. 그럼 얘네들은 지금 체내 T록신의 농도가 가장 적겠지. 그러면 이 살아있는 쥐 BC 말하는 거야. BC. 이 살아있는 BC는 졸면 일어나. 됐니? BC는 살아있는 이 BC는 T록신이 거의 없지. 그럼 뭐 나와 지금? TSH의 농도는 최대로 높아져 있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갑상샘이 없으니까 BC는 티록신은 없어야 되겠지. 내 말 이해됐어? 근데 얘는 반대로 돼 있네. 현재 여기야. 현재 여기는 기억의 상대 농도는 둘 중에 하나인데 A만 잔뜩 놓고 BC가 작아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A에서 높고 BC에서 낮은 거 누가 돼야 돼? 기억은 T록신이 돼야 되겠죠. 얘는 T록신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죠. 얘가 뭐가 돼야 돼? T록신이 돼야 돼. T록신이 돼야 돼. T록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었죠. 아까. 그래서 기억의 농도를 측정한다고 했고 두 번째 봐. BC 중 한 생쥐한테만 기억을 조사해서 기억이 누구야? 티록신이지.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한테 누구를 조사한 거야? 티록신을 넣어줬어. 티록신을 넣어줬다고. 티록신을 넣어줬어. 짜잔. 됐어요? 티록신을 넣어줬는데 ABC 중 혈중 니은의 농도를 측정했더니 어이구 나 다해서 측정한 결과 그림과 같았다. 근데 니은은 아까 했잖아. 얘 아니면 얘지. 됐어? 얘 누가 돼야 돼 그러면? TSH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누가 지금 B하고 C 중에 누가 티록신을 주입받은 거야? C가 티록신을 주입받은 거지. C가 티록신을 받은 거야. 그럼 C가 티록신을 받았으니까 얘는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 거가 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지. 그럼 얘는 티록신의 농도가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티록신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TRH의 농도가 작아져야 되겠지. TRH 농도가 작아지면 TSH도 당연히 작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TSH가 훅 떨어진 거야. 근데 얘는 주입을 받지 않았지. 둘 중에 하나만 주입받았다 그랬으니까. 얘는 아무런 주사를 안 받은 거야. 그래서 혈중 받은 건 누가 돼야 돼? C가 티록신 주사를 받은 거야. 얘는 계속 어떻게 돼? 그럼 TSH 농도가 높아야 되겠지. 해석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기량작용이 조절된다. 기억이 누군데? 티록신이잖아. 기량작용이 조절되죠. 답이 뭐냐? 기억은 기량작용이 조절된다. 맞잖아. 왜? 아하. 그치? 정신 어디다 놓고 푸는 거야. 그치? 정신 꽉 잡아야 된다. 알겠니? 얘는 지금 호르몬이지. 호르몬인데 뭐야 돼? 기량작용이 조절된대. 미친 거지? 무조건 무슨 작용해야 돼? 피드백 작용해야 돼. 정신 어디다 썼냐? 니은은 뇌하수의 전염. 니은 아까 누구였어? 니은이 아까 누가 했어? TSH여야 되겠지? 어디서 나와야 돼? 뇌하수의 전염에서 나와야 되겠지. 다 해서 기억이 투입된 G는 누가 돼야 돼? C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문제 해석됐어요? 문제 해석만 되면 되겠죠? 됐죠? 또 다음 질문. 49번까지 쭉 갈까요? 49번까지 쭉 갈까요? 갑니다. 가요. 49번까지 가겠습니다. 49번까지 쭉 갑시다. 쭉 가겠습니다. 49번까지. 아휴.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실험 문제네요. 생쥐에게 서로 다른 용액을 주입한 후 시간에 따른 오줌 생성량을 측정하고요. A하고 B는 각각 소금물과 증류수를 주입한 거. C는 뇌하수체 호르몬 X를 포함한 뇌하수체 호르몬 X를 포함한 용액을 주사할 때 C 빼고, 그럼 잠깐 C는 빼고 합시다. 일단 자 갑니다. 다시 질문 봐봐. A하고 B는 각각 소금물과 증류수야. 소금물과 증류수. 소금물과 증류수의 차이점은, 증류수는 어때야 돼? 순수한 물이고 농도가 매우 낮은 물을 갖다 넣은 거고, 소금물은 뭘 갖다 집어넣은 거야? 높은 물을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을 잘 봐야 돼. Y축을. 오줌의 생성량이야, 오줌의 농도야. 이게 나오면 정말 헷갈리는 거 알겠니? 지금 얘는 뭐가 돼야 돼? 오줌의 생성량이다. C는 이제 다른 호르몬이 들어갔으니까 C 빼고.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얘가 오줌이 생겼는데 여기서 지금 얘를 주입했어. 와우. 주입했더니 봐라. A 봐봐. 오줌의 생성량이 어마무시해버렸어. 됐니? 그 오줌의 생성량이 많아졌다는 건 얘는 맹물을 먹은 거야? 소금물을 먹은 거야? 맹물을 먹어야지.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소금을 먹으면 우리 죽어. 알겠니? 소금 얘기 조금 더 하겠지만 우리는 맹물을 마셨을 때 오줌량이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하겠죠. 오줌량이 증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줌 농도랑 헷갈리면 안 돼. 잘 봐. 이것도 해볼게 내가. 봐봐. 만약에 얘가 오줌의 Y축이 농도였다면 그래프가 완전히 반대가 나올 거 아니냐. 만약에 A는 이렇게 가다 오줌 농도가 훅 떨어질 것 같아. A는 맹물을 먹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이거 좀 이따 그릴게. 혹시 기억이 안 되는 사람 봐. 콩팥 좀 그리려고 그래. 콩팥에서 단순하게 그리자. 우리 콩팥을 단순하게 그리면 여기 아니야. 이렇게. 오케이. 잘 봐. 여기 요 그림 항상 머릿속에다 넣어놔야 돼. 이 그림. 여기서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 쪽으로 여과가 되는 거야. 이렇게.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 쪽으로 여과가 되는데 요 부분이 뭐가 돼야 돼? 모세혈관이야. 요 부분이 모세혈관이라고. 요렇게. 이 노란색 관으로 가는 게 뭐야? 오줌관이라고. 여기를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오줌관을 여기를 세뇨관이란 말이야. 됐어요? 한 번만 더 할게. 그러면 우리가
혈관에서 콩팥이야. 여기서 여과가 되는 건 그냥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여과된 물이 세뇨관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가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이고 됐니? 그럼 내가 맹물을 먹으면 물이 여기서 다 여과가 된다고. 근데 문제는 이 물이 가면 됐니? 이 모세혈관의 농도가 어떻게 된가? 내가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지. 농도가 낮아졌겠지. 그러니까 농도가 낮아지니까 딴 생각을 하네. 농도가 낮아지니까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수분을 재흡수하겠어 안 하겠어? 맹물을 먹으면 안 해. 그러니까 얘를 그냥 다이렉트로 어디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냥 오줌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오줌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맹물을 먹으면. 그러니까 얘를 먹으면 맹물을 먹으면 오줌량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줌량이 증가하면 여기 방광이 있을 건데 오줌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 확 떨어지겠지. 아주 묽은 오줌을 싸겠지. 그러니까 얘가 뭘 먹은 거예요 지금? 아유 얘가 증류수를 먹었구나 라는 거야. 증류수를. 얘가 증류수를 먹은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소금물을 먹어버리면 엄청난 소금물을 먹어버리지. 그 엄청난 소금물을 먹으면 내 체내 모세혈관의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모세 소금물이다 이번에는 내가 모세혈관의 농도가 매우 높아진 거지. 내가 소금물을 먹어버리면. 그럼 여기서 여과된 물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다 물이 오줌으로 가면 안 되겠지. 내가 농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재흡수가 짱짱하게 일어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 모세혈관에 물의 양이 많아져야 돼. 그럼 오줌량은 어떻게 돼야 돼? 매우 작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오줌량이 작아지는 거야. 이걸 오줌의 농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처럼. 반대가 돼야 되겠지. 반대가 돼야 되겠지. 반대가. 됐니? 얘는 오줌 농도가 낮고 얘는 오줌 농도가 높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C 얘기 이제 다시 합니다. 근데 C는 아까 뭐라 그러냐면 C는 내하수체 X를 포함한 용액을 주사했어. 아, 내하수체 X를 포함한 용이니까 이건 안 봐도 항인효 호르몬을 포함한 걸 주사했겠지. 그러니까 얘 또한도 어떻게 돼야 돼? 어이구 뭐가 된 거야 지금? 떨어졌지 얘도. 뭐가? 오줌 생성량이 얘도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요 호르몬이, 요 호르몬 어떻 쓸까? 그냥 X라고 쓸게. 이 호르몬이 지금 오줌량을 떨궜단 말이야. 이 호르몬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오줌량이 떨궈졌다는 건 제가 뭐 했다는 소리야? 수분을 흡수했겠지. 그러니까 X는 수분 재흡수 호르몬이야. 수분 재흡수 호르몬이야. 누군지 알겠지? 수분 재흡수 호르몬 뭐라 그래? 항인효 호르몬. 알겠니? 그리고 수분 재흡수 호르몬이 포함돼서 오줌량이 줄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 저 C는 어떤 용액을 같이 먹었다는 거야? 그렇지. 소금물을 같이 먹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C도 소금물을 먹은 거야. 그래서 B, C는 둘 다 소금물 먹은 것 같아요. 됐어요? 가자. 이제 문제 해석은 다 됐죠? 갑니다. N은 혈액 내 ADH 농도, 한국말로 뭐라 그래? 수분 재흡수 호르몬이라 그래? A라 그랬어? 그러면 증류수를 먹었지. 그럼 체내 농도가 높겠어, 낮겠어? 낮겠지. 근데 ADH가 수분 재흡수를 더 해버리면 어떻게 돼? 죽어, 알겠니? 혈압이 높아져서 죽어. 내가 오늘 선생님 뭐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선생님 뭐 계속 덥다고 맹물을 계속 먹어도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혈관의 물의 양이 많아진다. 알겠니? 대신 오줌량은 어떻게 돼? 혈관 농도는 묽어지겠지. 그 다음에 혈은 물어볼게. 혈압은 어떻게 되겠어? 혈압은. 그렇죠. 올라가 있을 거야. 혈관에 물이 꽉 차 있을 거 아니야. 알겠니? 내가 맹물을 계속 먹으면 덥다고 내가 물을 계속 먹으면 됐니? 여기서 여과가 계속 됐을 거라고. 알겠니? 그렇지 않아도 이 모세혈관에 물이 많겠지. 근데 얘가 나와가지고 물을 계속 흡수해봐. 그럼 혈관에 물이 빵빵해지겠지. 알겠니? 그럼 혈관이 부풀어나고 혈압이 커지겠지. 알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이 ADH는 혈압 조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야. 자, 갑니다. 그래서 ADH 농도는 T1일 때 주입 전, T1 여기 있다. 됐니? 주입 전하고 주입 후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A니까 어떻게 돼야 돼? 맹물 먹었다. 수분 재흡수 호르몬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알겠니? 안 돼. 됐어요. 그래서 T1일 때가 주입 전보다 낮아야 됩니다. 많이 낮아야 돼. 나오면 안 되니까. 됐어요. 두 번째 갑니다. T1 시점에서 혈장 삼투압 AP. 볼 것도 없지요.
AP 혈장 삼투압, 혈액의 삼투압, 혈액의 삼투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혈액의 농도, 알겠니? 맹물 먹은 놈, 소금물 먹은 놈, 누가 높아? 소금을 먹은 놈이 높아야 되겠지. 삼투압은 A보다 B가 높아야 되겠고요. 디귿 바로 갑시다. 호르몬 X는 수분 재흡수를 통해서 혈장 삼투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ADH, 한국말로 항이뇨 호르몬이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 잘 알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너희들 여기 있는 문제 정말 많이 풀어야 돼. 숙제를 좀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 조금 답답한데 하셔야 돼요. 숙제를 안 하면 이거 나중에 너희들 이 문제 가지고 또 계속 문제 해야 돼. 선생님이 중학생 수업을 잘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 누가 물어봐. 하면서 중학생 수업을 해. 왜요? 했더니 쉽잖아. 뭐가 쉬워요? 고등학생 수업은 되게 힘든 게 뭔지 알아? 나 수능 특강 다 풀어야 돼 매년. 나 모의고사 나오면 어때야 돼? 풀어봐야 돼. 그래서 니는 모의고사나 수능 유행 탄다?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문제들도 다 유행을 타. 그러니까 매년 공부라는 걸 해야 돼 나이 먹고. 근데 중학생 수업하면 어떻게 하겠어? 뭔 공부야 이씨. 공부할 일도 없겠지. 그래서 중학생 수업이 되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쉽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학생 수업이나 너네 수강료가 다른 것도 아니야. 그래서 수강료 똑같아요. 우리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그래서 그럼 편한 건 중학생이겠지. 왜 고등학생 수업 할까? 중학생들은 되게 힘들어. 나는 뭐가 힘드냐면 뭐 숙제 내주면 숙제 다 안 해오고 뭐 하려 그러면 하기 싫어요 막 그러고 해야 돼. 왜요? 막 그런단 말이야. 이거 공부해야 된다. 그러더니 왜요?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뭐 이런. 공부 좀 잘하는 게 나을걸. 그랬더니 에이 우리 아빠는 공부 뭐 대학 좋은데 안 나오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아빠 돈 얼마 버는지 아세요? 막 그런단 말이야. 환장이야. 그게 안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애들 가르칠 때 왜요라는 새끼가 있었어. 하여튼 내가 뭐만 하면 왜요? 뭐만 하면 왜요? 이거 해야 돼. 우리 아빠한테 물어볼 거예요. 야, 씨, 가. 그 들어서 중학교 수업을 문을 닫았단 말이야. 그래서 안 해, 중학교 수업을. 물론 우리 학원에도 중학교 2학년 한 반, 3학년 한 반이 있긴 한데, 그 2학년도 만들어진 건 중학생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동생이 있어서, 학부모님이 그 동생 꼭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문 열어달라 그래서 한 반 정도만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근데 너희들이 지금 고2가 됐는데도 숙제를 안 해오면 너희들이 중학생하고 뭐가 다르냐고. 어? 선생님은 문제 주고 여기 있는 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 여기 있는 게 수능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문제를 주는데 너희들이 숙제를 안 해오면 중학생하고 별 다른 게 없는데. 자, 갑니다. 됐어? 그럼 이제 윤재 이제 들어왔고 민서만 오늘 아파서 그렇고 수정이도 들어왔고 가희 들어왔고 여기 들어왔고 채령이 들어왔고 채령이 왜 울어? 뭐야 숙제 안 했다고 뭘 한다고 우는 거야? 뭘 그런 걸로 울어. 하여오면 되지. 그래서 채령아 울지 마. 괜찮아. 졸려서 우는 건 아니고. 자 채령 일어나서 아이스크림도 갖고 오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버티지 말고. 못 버텨 너 지금. 채령이 아이스크림 저거 뭐지? 콜라포 하나 갖다 줘라. 민서야 저기야. 방금 깼나 안 깼나 우리 할까? 자 봐. 5분 안에 채령이가 잠든다. 나 500원 걸 수 있어. 채령 어떻게 생각해? 이거 영상 다 녹화 중에 있어. 이거 다 증거 화면으로 남아. 됐니? 자 보자. 나는 채령이를 5분 안에 재울 수 있어. 자, 아이고 너무 많이 열었다. 자, 호르몬 문제 마무리 짓고요.
여기 우리 완자는 우리 예습 과정에서 다 풀어가지고 내가 완자 문제를 안 풀어주는 거야. 혹시 완자가 안 풀리는 사람들은 풀어야 돼. 우리가 완자를 2번 쓰기 때문에 한 번은 겨울방학 특강으로 쓰고 책을 바꾸지 않고 그냥 완자를 써서 이게 다 풀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갑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항원 항체로 단원이 바뀌었어. 항원 항체인데 여기 좀 암기해야 된다. 자, 단어 잠깐 정리합시다. 단어인데 병원체. 병원체라는 건 뭐야? 여기는 안 써있지만 병원체가 뭐야? 사람의 몸을 또는 인간의 몸을 아프게 하는 모든 원인이 되는 것들을 뭐라 그래? 병원체라고 해. 알겠니? 다시 병원체는 뭐야? 병을 유발하는 물체. 병원체. 병을 유발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부를 때 뭐라 그래? 병원체라고 해. 조금 이따 내가 이걸 다른 말로도 좀 쓸 거야. 그걸 뭐라고도 하지? 항원이라고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항원이나 병원체는 동의어로 같이 쓸 수 있단다. 그래서 병원체는 두 가지 나타낼 수 있지. 비간염성, 여기는 이제 왜 질병이고, 요거는 이제 질병이야. 병원체 얘기는 다 됐고. 질병이야. 질병은 내 몸이 아픈 걸 질병이라 그러고, 질병은 두 종류 나타낼 수 있지. 뭐야? 간염성 질병과 이제 비간염성 질병이겠지? 알겠어요? 내가 고혈압이 있어. 알겠니? 윤재야, 손. 이제 너 고혈압 얼마다 이제? 말대 안 돼. 또라이지, 그지? 선생님 고혈압 있다? 손. 너 이제 고혈압 얼마어? 뭐 이상하지? 그러니까 고혈압은 전염이 돼 안 돼? 간염이 되지 않는 비간염성 질병이 돼야 되겠지? 이런 것들을 비간염성 질병이라고 그래. 뭐가 있을까? 되게 많지 뭐. 그래, 고혈압. 혈압병은 유전병 아니야. 당뇨병은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 인슐린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뭐 있어? 어이씨. 이런 거 할 때는 안 했으면 좋은 게 있어. 뭐 이런 것들. 그죠? 여기 있네. 비만. 요즘 비만도 뭐야? 질병에 포함하고 있단다. 알겠니? 요즘 비만도 질병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얘겠지. 간염성 질병이야. 감염되는 거야. 그래서 감염된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겠지.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들어 있어 뭐야? 독감. 됐어요? 우리나라 무좀, 뭐 이렇게 독감이라든가 감기 바이러스, 이 무좀. 우리나라 말라리아 같은 건 잘 없지만, 이 말라리아라는 게 있어. 조금 이따 잠깐 얘기할게 말라리아. 그다음에 수면병도 있대. 이거 뭐 잠드는 병인데 이게 우리나라랑 관련 없어. 결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야? 전염이 될 수 있지. 대표적으로 뭐 있어? 코로나. 엄청난 감염성이 세지. 요즘 다른 나라에 코로나가 다시 좀 유행한다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요. 그래서 병원체입니다. 이런 건 뭐. 자, 우리는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와주는 게 있지. 바로 뭐야? 병원체의 종류야. 병원체의 종류가 전체 5가지가 있는데 세균성,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변형, 프라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외워야 돼. 정말 치사하게 내신에서 낸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미안한데 이건 좀 외우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야. 외워야지. 그러니까 병원체의 종류가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과 곰팡이, 그 다음에 변형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자, 간다. 세균부터 외웁시다. 세균은 대표적으로 여기 있네. 세균이야, 세균. 단세포 생물이고 원핵생물로 원핵생물. 많이 나와 원핵생물이라는 단어. 원핵생물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도 있지만 봐봐. 우리가 단세포 생물로 보는데 여기 뭐 꼬랑지도 좀 그려보자. 원핵과 요 밑에 내가 진핵을 할 건데 모든 생물은 뭘 가지고 있지? DNA, RNA를 가지고 있지. DNA와 RNA를 합쳐서 부를 때 뭐라 불러? 유전물질, 다른 말로 핵산. 알겠니? 다시. 그러니까 얘는 DNA나 RNA, 다른 말로 부를 때 핵산을 갖고 있으니까 생물은 다 핵산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원핵과 진핵은 뭐냐면 그 DNA, RNA가 핵 속에 들어있느냐 핵이 없느냐로 나누는 거야. 핵이 있느냐. 핵 속에 DNA나 RNA를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그 진핵이라 그래. 알겠니? 진핵. 진핵.
뭘 갖고 있어? DNA나 RNA 또는 핵산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핵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걸 진핵이라 그래. 진핵 생물. 그러니까 원핵 생물보다 뭐가 되는 거야? 많이 진화된 생물인 거야. 그럼 사람은 진핵 세포를 갖고 있는 거야? 원핵 세포를 갖고 있는 거야? 사람은 진핵 세포를 가지고 있지. 니네 세포 속에 전부 다 핵이 있고 핵 속에 DNA, RNA 있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고등 생물은 다 뭐가 돼야 돼? 진핵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고등 생물은 다 진핵이 돼야 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진핵 생물이라는 건 핵 속에 핵산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또는 핵산이라는 단어 대신 뭘 갖고 있어야 돼? RNA, DNA는 말을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얘는 아직 가장 하등 생물이란 말이야. 단세포 생물이고 가장 하등해. 됐니? 여기 있네? 그림. 그 다음에 얘가 봐.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냥 어디에 있는 거야? 그냥 세포 내에 DNA나 RNA 또는 이거 핵산이라 그래. 핵산이 그냥 들어있는 거야. 핵산이 들어있는 거야. 핵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이거 세포질이라 그러거든. 세포질 속에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핵이 없어. 그래서 단세포 원핵 생물이란 핵막과 막을 둘러싼 세포 기관이 없어야 되는 거야. 야, 핵막이 없다고. 그럼 DNA나 RNA가 없다? 이건 아니고. 알겠니? 어디에 있어? 그냥 세포질에 동동 떠다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가장 하등 생물로 우리가 취급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핵막과 막으로 둘러싼 세포 소기관 같은 것도 없고 세포막 바깥쪽에는 세포벽. 세포벽은 당연히 있어야지. 세포벽이 없으면 세포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 세포가 형성될 수가 없잖아. 세포벽이 있어야겠죠. 자, 갑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효소가 있어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 밑에서 병원성 질병, 병원체 종류 할 때, 얘 진짜 왜 이래? 병원체 할 때 뭐 있어? 바이러스 배울 거란 말이야. 우린 바이러스 1단원에서 배우고 왔지. 근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야? 얘야. 효소가 있어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다. 바로 뭐야? 바이러스와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알겠니? 그래서 세균성 질병이야? 바이러스성 질병이야? 그걸 구별할 때 얘를 쓰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병은 뭐 있어? 효소가 없지.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없지. 세균성 질병. 효소가 있지.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지. 그게 세균성 질병과 바이러스성 질병의 가장 큰 차이점. 얘로 구별하는 거야. 얘로. 알겠니? 뭐 이런 건 특별한 거 없지. 그래. 거의 모든 곳에 서식하지. 이분법으로 증식하지. 이분법이라는 게 뭐야? 대부분 분열법이 이분법이야. 세포 하나짜리니까 쪼개지면 어떻게 돼? 2개 되고 2개가 쪼개지면 어때? 4개 되고 4개가 8개, 16개, 32개, 64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빠르게 번성하겠지. 우리가 지금 세균의 종류는 1만 종이 있다고? 1만 종 이상 있는 거야.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세균도 어마무시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간자가 통나무 간자야. 통나무 간자.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긴 거 그냥 통나무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간균. 구균 뭐야? 동그랗게 생겼다는 거야. 동그랗게 구자야. 그다음에 나선균. 그 균인데 이렇게 생겨서 나선 모양으로 생겼어. 이런 걸로 나누진 않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세균, 단세포 생물, 원핵, 진핵과 나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원핵, 진핵.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야?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효소가 있고 물질 대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염 방법은 잘 봐. 소화기관, 호흡기관 통해서 인체에 침입해서 증식하고 세포를 파괴하거나 독소를 분비한다. 세포의 조직이 손실되고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긴다. 이런 건 됐고. 자, 갑니다. 치사다 그랬지 내가 이거. 학교 선생님들 진짜 치사해. 세균성 질병 뭐 있어? 결핵, 탄저병, 파상풍, 콜레라, 장티푸스, 발진, 요건 잘 안 나온다. 발진, 티푸스 이건 안 나오고 봐. 식중독.
많이 나와. 식중독, 그 다음 뭐 있어? 폐렴, 이질, 됐니?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중 이런 거 시험에 내면 안 돼. 다음 중 세균성 질병에 속하는 것은 다음 중 세균성 질병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버린단 말이야. 알겠니? 그거 내면 안 되지만 내신에서 낸다. 뭐 있다고? 대표적으로 결핵, 대표적으로 뭐 있어? 콜레라, 장티푸스. 알겠니? 옛날엔 장티푸스 걸리면 다 죽었어. 옛날 사람들은 장티푸스 걸리면 다 죽었다. 요즘 장티푸스로 죽는 사람 있냐 없냐? 없지. 장티푸스의 옛날 말이 뭐야? 재민이. 폐렴은 옛날 말로 폐렴이야 인마. 연병. 알겠니? 장티푸스가 옛날 말로 뭐야? 연병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라도에 가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지 뭐야? 연병얼놈이라는 말이 있어. 저런 연병얼놈 무슨 뜻이야? 장티푸스 걸려 돼지놈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굉장히 옛날 말로는 뭐야? 무서운 욕이지. 그냥 너 돼지라 뜻 아니야. 근데 요즘 뭐라 그래? 저런 연병얼놈 맞으면 뭐라 그래? 주사 맞을 놈이란 뜻이야. 요즘 장티푸스 걸리면 주사 한 방이면 돼.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가끔 얘기하지. 아유 저런 연병얼놈 그럼 뭐라 그래? 아 카우스가 나보고 주사 맞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되는 걸 안다. 알겠니? 그래서 되게 무서운 병이었어. 옛날에는 장티푸스. 그 다음에 요즘 식중독 됐어요. 그 다음에 세균성 폐렴, 이질 같은 것들이 있대. 위궤양. 그 다음에 뭐 디프레이터, 뭐 이거 뭐 레이야? 그건 잘 모르겠고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핵, 탄저병, 파상풍,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식중독, 폐렴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세균성 질병은 뭘로 치료하는 거야?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항생제. 됐어요. 푸른색 곰팡이에서 분泌 물질인 항생제로 우리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균성 질병을 무서워하진 않아요. 바로 뭐야? 항생제가 개발된 뒤로는 우리가 어때? 세균성 질병에서 크게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자, 뭐 어려운 건 없는데 내신에서는 결핵과 탄전병, 콜레라, 장티푸스 외우세요. 자, 얘하고 구별을 너무 많이 되지. 얘랑. 자, 갑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이야. 우리는 앞에서 바이러스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빠르게 하고 갈 거야. 바이러스. 당연히 세균보다 작다는 거 우리 다 배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 세포 구조를 갖지 않고 있다는 것도 배워서 알고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나와,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이러스는 생물로 봐, 무생물로 봐? 생물의 특성에서 DNA나 RNA를 갖고 있다가 생물적 특성이 포함되는 거죠. 근데 세포보다 크기가 작고 세포 구조를 갖추지 않았다가 바이러스가 무생물적 특징으로 보고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스스로 물질 대사하지 못해. 이것도 바이러스의 무생물적 특성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숙주 세포 내에서만 뭐 할 수 있어? 물질 대사가 가능하죠. 왜? 그 살아있는 세포, 즉 숙주 세포의 효소를 이용하는 거야. 지 건 아니어도 남의 걸 가지고 물질 대사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숙주를 죽여요. 숙주를. 알겠니? 요즘 닭 있죠? 어디 있어? 없나? 여기 안 나와 있네? 뭐 있어? 조류 인플루엔자. 우리말로는 조류독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류독감이 유행하면 어떻게 되지? 그 조류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농장에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그 농장에 있는 닭들을 다 뭐해? 살처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닭이 죽으면 닭 속에 있는 누구도 바이러스도 같이 사멸시켜버리는 거지. 왜? 뭐 하는 거야?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 기생한다고? 이유는 자기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숙주세포의 효소를 가지고 물질 대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없다. 여기 있네.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침입해서 자신의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증식한 뒤 세포를 파괴하고 더 많은 세포로 이동하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간접 방법, 공기 접촉을 통해서. 그죠? 우리 얼마 전까지 해도 코로나 뭐 쓰고 다녔어? 마스크, 공기에 의해서 전염이 가능하단 말이야. 접촉에 의해서도 가능하죠. 수열, 여기 있네.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라고 하죠. 요즘은 AIDS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요즘 뭐라 그래?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거나 HIV 바이러스라고 하든가 이거죠. 대표적으로 뭐야? 수혈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이건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 한번 뭐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뭐 메르스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뭐 메르스를 옮기는 게 낙타가 메르스의 매개체다 그래갖고 낙타고기 먹지 말라고 했던 분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낙타고기를 파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낙타를 고기를 먹지 마세요 하신 분이 있어.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셔. 있어요. 녹화하고 있는데 또 정치적인 발언을 했네. 그분만 나 이것만 하면 그분이 생각나서 그지? 그 동물원에 있는 낙타들을 다 가둬놨다 그래 그때. 그 아무튼 그 다음에 뭐야 대상포진 간염. 선생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감기 독감, 홍역, 소아마비. 가장 대표적인 뭐야? 바이러스성 질병이죠. 에이즈, 메르스, 구순포진은 모르겠고 대상포진. 그다음에 에몰라, 천연두 정말 많이 나온다. 천연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을 아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뭐야? 대표적인 뭐야? 바이러스성 질병이구나라는 거지. 그래서 감기하고 독감하고 홍역하고 소아마비, 천연두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제 나오면 나도 맨날 헷갈리고 그래. 방법이 없어. 외워야지. 병 5개, 6개 주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줘놓고 바이러스성 질병은 찾아라. 뭐 이거 기니디 뭐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가 내신에서나 나오는 거야. 알겠니? 꼭 외워야 돼. 이게 옛날에 겨울방학 할 때는 선생님이 안 외워도 된다 그랬는데 이제 시험을 앞두고는 외워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치료는 뭘로 하겠어? 당연히 항바이러스제로 합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종류가 많지 않으며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로 인해서 치료가 어렵다.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 우리 백신 배우러 갈 거야. 그지? 왜 치료가 어렵지? 세균성 질병에 비해서 바이러스성 질병이 훨씬 더 치료가 어려워. 왜 그러지? 우리 바이러스 배울 때 그랬지? 얘네들은 뭐 돼 있어? 돌연변이. 얘네들은 DNA나 RNA 구조가 가장 간단해. 가장 간단한 DNA 구조를 가지고 있고 RNA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어떻게 돼? 구조가 변화가 쉽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지금 어때? 계속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지. 요즘 변이 1차 변이, 2차 변이 지나서 몇 차 변이까지도 수없이 변종이 나타난단 말이야.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한번 약을 만들어 놨다 그래도 계속 그 약이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해줄 게 별로 없단다. 이름밖에는. 그 다음에 원생생물 요건 좀 설명을 해줄게요. 원생생물이야. 얘는 더니 상당히 고등생물이야. 누구에 비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비하면 얘는 상당히 고등생물이야. 알겠니? 그래 봐라.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래. 바이러스래. 누구처럼? 세균처럼. 근데 봐라. 진핵이야. 그러니까 이 원생 생물이나 세균이나 공통점은 뭐야? 단세포 생물이라는 거지. 근데 얘는 뭐가 돼야 돼? 진핵이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돼?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얘네들은 워낙 고등생물이냐면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봐. 동물세포나 식물세포에 기생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수면병이나 말라리아 같은 거 얘기했는데 말라리아 어떻게 걸린다 그랬었지? 말라리아 그래 모기 옛날에 한번 그려줬던 것 같은데 모기야. 그러니까 모기가 어떻게 해? 선생님 가서 모기도 그래야 돼. 모기 엄마. 모기 뭐 있어야 돼? 빨대. 됐어요? 그 모기 빨대가 됐니? 사람의 몸을 찔렀어. 이 모기가 앙 하고 와가지고 그 모기가 뭐해? 야, 숙제 안 해갖고 벌 받는 놈들이 그치? 계속 거기서 뭐 반성하는 자세로 수업을 안 듣고 쟤들 지금 수업하면서 어쩌니? 수업을 왜 이러고 듣지? 왜 벌 받는 자세가 운성아 뭔 좋은 일 있어? 왜 춤을 추면서 수업을 모기가 바쁘다. 자 봐. 요 모기가 하우스에 피를 뽑아가. 한 모금 빨아가겠지. 그때 이 모기 안에 있는 말라리아 원생생물이 있는 거야.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이런 걸. 그러니 이 말라리아 원충 같은 새끼들이 여기 있다가 얘가 빨대 꽂을 때 이렇게 넘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기생돼 있다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말라리아 발생 지역을 갈 때는 모기에 물리지 않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모기에 뭐가 있어?
원생 생물이 있고 그 원생 생물들이 말라리아를 유발한다든가 수면병을 유발한대. 수면병은 뭐요? 예, 어떤 수면병을 일으키는 수면병 원충은 어디냐면 파리에 있대. 파리. 근데 우리나라 파리는 사람을 피를 빨아먹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 피를 빨아먹는 파리들이 있는 모양이야. 알겠니?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막 파리가 애기들 몸에 막 달라붙고 그러지. 그래서 막 피를 빨아먹고 그럴 때 그때 수면병 원충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면 수면병, 사람을 잠들게 한대. 그럼 잠들게 하면 어떻게 돼 있어? 이 원충들이 와서 사람의 양분을 다 빨아먹고 죽여버린다 그러네. 이게 무서운 병이겠지. 수면병을 일으킨다든가. 아메바성 이질 됐어요. 아메바성 이질은 이질 아메바가 일으킨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메바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어이구 넘어가네. 넌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잖아. 됐니? 사정거리 안에서 졸면 되게 힘들어. 됐니? 얼마나 가까워요. 사정거리 안에 있고. 이러다가 싸대기도 이렇게 맞고. 됐니? 사정거리는 되게 좀 그래서 저기 지금 저 뒤에서 조는 애들은 졸아도 어때? 내가 방법이 없어. 저 뒤까지 갔다 오려면 바쁘잖아. 근데 앞에서 졸면 어떻게 되겠어? 한 세 발짝만 가면 있잖아. 카메라에도 안 나오고 좋네 구타하기가. 이제 카메라도 안 걸리고 졸리면 얼마나 좋아. 됐어요? 가자. 원생생물이었습니다. 원생생물 이름만 알면 돼. 이거 또 울어. 야, 뭐 그거 가지고 울어. 그러지 말자. 그치? 내가 뭐 여학생 싸대기 때린 것도 아니고 남학생들이야 졸다 보면 싸대기도 맞을 수 있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곰팡이. 곰팡이 뭔지 알죠? 빨리 가자 이제. 다 됐어 곰팡이는. 균계야. 다세포 생물이야. 균계야. 다세포래. 그러니까 누구누구야? 세균, 원생생물, 단세포. 곰팡이는 다세포. 됐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다세포고. 아주 많이 진화됐으니까 무슨 세포야 돼? 진핵생물이어야 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균사로 이럴 때 몸이 실모양으로 돼 있대. 그 다음에 포자로 번식한대. 포자로 번식한대. 포자. 포자 번식 뭔지 알죠? 씨앗을 어디다 포자기 같은 데다 넣어놨다가 이게 펑 터지면서 대표적인 얘가 뭐 있어? 포자 번식하는 애가 버섯류. 나중에 이 책 맨 마지막에 환경 파트 할 때 하겠는데 버섯은 식물이 아니야. 버섯 식물 아니다 알겠니? 알겠어요? 버섯은 식물 아니야. 균계야. 그래서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번식하거나 소화기관의 호흡기를 통해서 포자로 침입돼서 질병을 자, 봐. 호흡기로도 포자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폐에 곰팡이가 들어올 수 있다. 알겠니? 폐는 습도가 높지. 그러니까 포자가 잘못해서 폐로 들어오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는 가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곰팡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큰 문제를 이렇게 폐가 다 망가질 수도 있어. 그래서 무좀 칸디다증이 있대. 피부나 점막에서 증식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항진균제로 치료한대. 선생님도 정확하게 항진균제라는 게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곰팡이를 죽이는 건데 쉽지 않대. 알겠냐? 항진균제라는 게 잘 듣지 않는 모양이야. 그래서 곰팡이는 치료가 참 어려운 거야. 혹시 무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좀은 굉장히 치료가 잘 안 된단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무좀 옮겨 안 옮겨? 옮겨. 알겠니?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뭐 있어야 돼? 간염성 질병에 포함되는 거야. 무좀. 요즘 무좀 있는 사람 찾기 힘든데 옛날에 무좀 있는 사람 되게 많았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군대 같은 데 가면 한 내무반이 다 무좀이면 다 무좀 걸리는 거야. 군대 가면 스리퍼 다 같이 쓴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도 요즘 들어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변형 프라이온이라는 건 뭐냐면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작은 단백질로만 구성된 입자야. 단백질로만 구성된 입자는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봐봐. 대표적인 소광우병 또는 양해인도 있는데 광우병이라는 치료가 뭐냐면 봐봐. 우리 광우병 들어는 봤어? 원래 소라는 애는 뭐 있어? 소는 무슨 동물이야? 초식 동물이야. 초식 동물. 됐니? 그러니까 얘는 뭐 먹어야 돼? 털 먹어야 되겠지. 그럼 봐라. 우리는 이 초식 동물도 뭐는 합성해야 돼? 단백질. 단백질은 합성하지. 단백질.
단백질 합성할 거 아니야. 우리 옛날 것 좀 하자. 이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뭘로 합성해야 돼? 단백질은 뭐가 모여야 돼? 아미노산이 모여서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초식동물인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종류야? 아미노산 종류 몇 종류지? 20종류 정도가 있어.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뭉쳐서 뭘 만들어야 돼?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근데 얘는 초식동물이니까 이 아미노산이 어디서 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풀떼기에 있는 아미노산으로 뭐가 만들어야 되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됐니? 근데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어서 옛날에 미국, 캐나다에서 출발했대. 캐나다라는 곳에서 풀로 소를 키우다 보니까 좀 힘들어. 풀떼기도 구하기 힘들고, 방목도 힘들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뭐가 나와? 그렇지, 사람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가공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가공해서 뭘 만들었어? 먹이를 만들었던 거지. 근데 문제는 그 음식물 찌꺼기가 주로 초식이겠어, 육식이겠어? 육식이야. 캐나다 애들 육식동물들이거든. 그러니까 햄버거 패티 남는 거. 이런 걸로 만들다 보니까 소라는 애가 초식동물이니까 초식에 있는 풀떼기에 있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미노산이 아닌 다른 게 들어오는 거지. 아미노산. 그 다음 뭐 있어야 돼? 동물성 아미노산. 막 이런 게 들어와 버리는 거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구성하던 단백질이 아니라 변형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상한 단백질이. 알겠니? 생전 본 적도 없는 단백질이. 그 단백질로 뭘 일으켜? 주로 뇌나 신경 조직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거는 됐어요? 변형 프라이온이라고 하는데 변형 프라이온이라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변형 프라이온이라는 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뭐 분필 이렇게 안 지워져? 우리 책에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 프라이온이라는 게 뭐야? 정상 단백질. 이게 뭐야? 변형된 단백질. 얘네들이 만나서 변형된 단백질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야. 알겠니? 아까 선생님 말한 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상 단백질과 변형된 단백질을 만들어서 변형된 뭐가 만들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이걸로 뭘 만들어지는 거야? 내 인체가 구성이 되는 거야. 내 인체가 구성이 되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래. 봐봐. 영어 단백질 만드는 거 내가 고1 애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단백질을 만드는 건 뭐랑 똑같아? 영어 단어 스펠링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아. 영어 단어 스펠링 어떻게 만들어져? 영어 단어 어떻게 만들어져? 스펠링의 조합이란 말이야. 스펠링의 조합이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스펠링의 조합인데 그 스펠링 하나가 틀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경우지. 보통 나를 부를 때 애들이 이렇게 불러. 어이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불러. 난 이 뜻은 뭔지 잘 몰라서 그러면 그거 영어 뭐 젬병이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연이가 선생님 부를 때 자꾸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 무슨 뜻이야? 무슨 모자라는 뜻이래. 조선시대 때 쓰고 다니던 그 이상한 모자였대. 알겠니?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이쪽에 뭐야? 비슷한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뭐 이상한 스펠링이 하나 와서 끼 들어간 거지. 그냥 GOD만 해야 되는데 GOD가 남았는지 없었는지 해서 5라는 숫자가 하나 낑 들어온 거야. 동글뱅이 하나가. 그래가지고 옛날 모자라는 뜻에서 되게 좋다라는 뜻으로 바뀐 거야. 이거 좋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좋은 모자가 된 거야. 그런 새끼들. 알겠니? 그래갖고 이런 이상한 뭐 알았어. 안 해. 아니 그거 알 수도 있지 뭘. 애들이 표정이 된 거야. 알겠니? 이런 걸 변형 프라이온이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됐니? 그래서 요즘은 이런 병을 많이 없애는데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항원인데 항원이 있거든 나중에 얘는 항원은 아니지. 됐니? 변형된 단백질인 거야. 그래서 사람이 소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어떻게 돼? 변형된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겠지.
그럼 그 단백질이 내 몸에서도 축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일반적인 소독 방법으로 끓이거나 소독 방법으로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변형 프라이오는 간염된 육류를 섭취하나요? 무슨 뜻이야? 저는 세균이나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야. 그래서 단백질 결정체야. 이게 인체에 들어와서 내 몸에 축적이 되면 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인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고. 알겠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소한테 그런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 안 먹여요. 알겠어요? 그런 거 그냥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변형 프라이온이라는 거야. 그래서 포유류 신경세포에 존재하며 뇌세포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건 뭐야? 아, 이상한 단백질이 내 몸에 들어온다라는 거야.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지. 내신에서는 뭐하고 뭐밖에 안 나와. 내가 정리는 해줄 수 있지만 뭐하고 뭐밖에 안 나와. 세균성 질병과 바이러스성 질병 차이점 공통점. 알겠니? 차이점 공통점 꼭 알아놔야 된다. 알겠죠? 조금 빨리 갈게요. 뭐 이런 거는 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읽어는 드릴게요. 전 이렇게 어이구. 그래서 직접 간염, 간접 간염 있죠? 그래서 환자 접촉을 통해서 사물을 매개로 감기, 독감, 무좀 접촉을 통해서 간접으로는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그렇죠. 콜레라는 대표적으로 뭐야? 물을 통해서 전달된대. 알겠어요? 콜레라 같은 건 대표적으로 물을 통해서 그렇지. 목이나 파리를 통해서 매개 간염에서 아까 뭐 있어? 말라리아나 수면병 있었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간염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갑시다. 있어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대표적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갑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자, 갑니다. 독감을 일으키는 질병. 병원자. 독감 병원. 아, 이거 독감이다. 그 다음에 결핵을 일으키는 질병. 결핵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이렇게. 됐죠? 외웠죠? 그러면 아까 외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독감은 누가 일으키는 거야? 바이러스가 일으키죠? 됐어요. 그 다음에 결핵은 아까 누가 일으켰어요? 세균이 일으키죠? 세균. 그래 얘는 뭐가 돼야 돼? 바이러스성 질병에. 얘는 뭐가 돼야 돼? 세균성 질병이 되겠죠. 그럼 봐라. 여기에 속하는 건 뭐겠어? 니은에 속하는 건. 그렇지. 바이러스성 질병과 세균성 질병에 공통점이 해당하겠죠.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건 뭐야? 바이러스만의 특성이 돼야 되겠죠. 니은의 디귿에 해당하는 건 뭐가 돼야 되겠어? 세균만의 특성이 돼야지. 이건 뭐 학교 시험 문제에 뭐야? 이게 시험범위 들어가죠. 지금 100% 이렇게 낸다 그랬죠. 질병 문제는. 그래서 A와 B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원생 생물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했네. A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어디에 속해야 돼? 바이러스에. B는 어디에 속합니까? 세균에. 뭐 이런 거 외워서 풀어야 되겠네요. 그 뒤에는 어떤 질문이 있었나요? 짠. 그 뒤에는 뭐가 질문이 있었을까요? 자, 볼까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옳은 것을 찾아. 기억에 해당하는 걸 옳은 것을 찾아봐. 기억에 해당하는 거 옳은 것이야. 그러면 뭐만 돼야 돼? 기억에 들어오는 건. 바이러스만의 특징이 돼야 되겠지. 기억은 분명히 요거 벤 다이어그램 볼 줄 알죠? 바이러스만의 특성이 돼야 돼.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억에 해당하는 거. 기억. 세포로 되어 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누구만의 특성이야? 그렇지. 얘네 둘에서 B만의 특성이 돼야 되겠죠?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건 바이러스의 특징도 되고 세균성 물질의 특징도 되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건 안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공통적 해당하는 니은엔 될 수 있어도 됐어요. 스스로 물질 대사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기억만의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분열을 통해서 스스로 증식한다라고 돼 있는데 스스로 분열을 통해서 증식은 할 수 있지 바이러스는. 근데 스스로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야 되겠죠. 스스로 뭘 증식을 해요? 스스로 증식하는 건 누구만의 특징이 돼야 돼? 세균만의 특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디귿을 써야 되겠죠. 세균만의 특징이 돼야 됩니다. 자, 갑니다. 독감은 뭐야?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뭘로 치료해야 돼?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해야 됩니다. 항바이러스제로. 독감과 결핵은 모두, 그렇죠. 둘 다 모두 아주 강력한 간염성 질병이겠죠. 독감 걸린 사람하고, 그지? 접촉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A는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 그렇지. A가 누구거든? 독감이잖아. 바이러스잖아요. 살아있는 숙주 세포 내에서만 됐어요. B, C 크기 아예 말할 필요도 없죠. 세균, 바이러스 누가 커야 돼? 세균이 어떻게 커야 돼? 뭐 이런 거.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연변이는 잘 일어나야 되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B는 세포 구조를 B인데 B는 무슨 세포야? 단세포 생물이야.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수업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 다 풀어오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문제 다 안 풀어오신 분들은 내일 모레 다 풀어와야 된다. 알겠니? 엄청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워야 될 것도 외우시고 내신이잖아요. 합시다. 오늘 조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합시다. 수고하셨어요.